다음으로 발표가 됩니다. 걱정이기도 하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불확실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그 다음 상황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투자 공부하기 힘드시죠? 제가 매주 라이브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간 일정 정리부터 시황, 월간 산업 리포트까지 대구남자의 직장인 일정 매매 라이브 스터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어서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수익을 냈다가 반납하신 분들도 있고 물린 종목들이 올라와서 기분 좋은 분들 등등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에 수익을 냈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수익으로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지부진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월 14일은 미국 CPI와 근원 CPI 발표, 그 다음 3월 15일에는 미국 PPI, 근원 PPI 발표, 3월 20일에서 21일은 미국 FOMC, 3월 23일은 미국 FOMC 기자회견 및 기준금리 결정 등에 대한 딱 이 일정들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졌네. 그러면 우리가 일정 매매든 뭐든 하려면 적당히 먹고 나와야 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지, 시장은 무슨 차트 좋고 일정 좋고 수급 좋으면 문제 없어 하다가 크게 당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월 8일 금요일 일정부터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3월 8일 금요일부터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해결된 듯 보이지만 일부 예산에 대한 합의와 처리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터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과연 어떠한 얘기와 수치를 발표할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초록뱀 미디어의 S메디라는 기업의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근데 초록뱀 미디어는 지금 거래 정지의 상황입니다. 과연 S메디를 인수할 만한 기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은 존재합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사를 매각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긍정적인 종속회사 및 연결회사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선뜻 이 기업을 인수해줄 기업이 나타날지, 나타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액션은 자제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일 월요일에는 아직 미정이고 예상이지만 시장의 흐름상 삼성전자가 뭔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급형 A 시리즈가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다 라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면 과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일시불로 사기보다 월 할부로 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삼성전자에게 현재 필요한 포지션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리노공업, 어부브 반도체, 고영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일 화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미국의 BTFP에 대한 종료일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거 미국 정부가 BTFP에 대한 시행으로 이 지원이 없으면 파산되었을 많은 부실은행, 부실 기업들이 살아난 상황이긴 하지만 살아났다고 하기보다는 연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회복되었을지, 이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등등을 우리는 체크해봐야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2일 나온 파월 형아의 발언을 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 이유로 서비스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 근거로 보면 미국이 1월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PCE의 근원 물가 지수인 움직임을 근거로 들었으며, 특히 여기에서 서비스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성하고 있는 과도한 우려로 인한 금리 인하를 부추기는 방향성에 대해서 파월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일부터는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의 매매 금액보다 많이 줄여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경고가 때로는 돈을 지켜주기도 벌어다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일 수요일은 오상 헬스케어라는 종목의 상장일입니다.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경쟁률까지 사실 칼 게 없다 하는 기업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제는 조금씩 조심조심하면서 중대형 IPO가 아니고 소형 IPO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좀 애매한데 하는 공모주들은 이제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와 이복형 금감원장이 만납니다. 공매도 간담회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증시 밸류업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와 정책들이 어떠한 간담회에 소음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해줄지 참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니 예측이 힘든 것 같습니다만, 어떤 한쪽의 편향보다는 양쪽을 다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정도 한번 재미있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파월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이기도 하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불확실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미국 선물지수, 그 다음 지수의 상황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일 목요일은 미국 CPI, 근원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파월 형아, 금리 인하 하반기에라도 하는 바람이 있지만 바란다고 다 되면 맨날 기도만 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해놔야 되고 예측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조심 또 조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이 당일보다는 국내 동시 만기일 2-3일 전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때부터는 조심을 해야지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금요일에는요, 미국의 PPI, 근원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목금, 그리고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지켜보면서 꽤 눈치를 강하게 보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월은 특히나 감사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패 및 거래 정지로 인한 개별 기업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한 달이기 때문에 특히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본 잠식 기업은 아닌지, 횡령 배임이 과거에 발생했던 기업이 아닌지, 최근 매출액, 실적이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 폐지라는 게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각별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의, 조심 등의 단어를 하면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데요. 우리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잃더라도 크게만 잃지 말고 버틴다면 기회가 오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벌 때는 벌고 잃을 때는 조금 잃으면서 최대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면 2배, 3배, 5배, 10배까지의 기업들이 우리가 충분히 얻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저와 함께 잘 버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구남자였습니다. 안녕.